8월 9일 주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번 마감은 숫자 하나만 보고 웃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겁먹고 던지기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는 23만 1,000원에 마감했어요. 전일보다 500원 0.2%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23만 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22만 9천원까지 밀렸고 결국 시가 23만 5천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끝났어요. 종가는 플러스였지만 하루 안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세게 부딪힌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반등을 믿어도 되느냐, 다시 밀리기 전에 줄여야 하느냐는 문자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먼저 볼 건 500원 상승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3,986억 8,700만 원을 팔았는데도 누가 그 물량을 받아냈는지, 프로그램 순매도 2,278억 8,400만 원이 나왔는데도 왜 종가가 플러스를 지켰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엇갈린 수급이 단순한 마감 방어인지 아니면 하락 뒤 버티는 힘이 생긴 건지 제공해주신 화면의 수치만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신민석 프로입니다. 본론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어서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 평단이 높아서 반등 때마다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는 분은 010-5445 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삼성전자와 본인 평단, 현재 비중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과 함께 다시 안내드릴게요.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258.77로 37.61포인트 0.60% 내렸고, 코스닥은 798.81로 2.86포인트 0.36% 밀렸어요. 지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편하게 오를 수 있었던 날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현물에서 외국인은 8,696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개인은 2,675억 원, 기관은 5,854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함께 받은 구조예요. 그런데 선물에서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9,62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444억 원, 기관은 7,662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선물에서는 샀다는 거죠.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8월 7일 개인은 1,430억 2,200만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986억 8,700만 원을 순매도했어요. 기관계는 82억 8,800만 원을 순매수했고, 기타 법인은 2,481억 3,500만 원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세게 팔았지만 개인과 기타 법인, 기관이 물량을 나눠받은 겁니다. 기관 안쪽을 보면 금융투자가 271억 9,700만 원, 보험이 23억 100만 원, 투신이 123억 1,700만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타 금융은 8억 9,800만 원, 은행은 5억 6,100만 원을 순매수했고, 사모펀드도 677억 2,400만 원을 순매수했어요. 반면 연기금은 1,027억 1,000만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전체는 순매수였지만 내부가 모두 같은 방향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이시죠? 사모펀드와 금융투자가 받았다고 해서 기관 전체가 확신을 갖고 들어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기금의 큰 매도까지 같이 봐야 수급의 온도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전 거래일인 8월 6일에는 개인이 9,708억 9,900만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7,268억 3,700만 원을 순매도했어요. 기관계도 2,776억 6,800만 원을 순매도했어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크게 받아낸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래일에는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 매도는 이어졌습니다. 이 변화가 반갑기는 해요. 다만 외국인이 방향을 돌렸다는 증거는 아직 화면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수급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8월 5일에는 개인이 602억 1,800만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5,778억 700만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계는 5,174억 400만 원을 순매도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외국인은 매수에서 큰 매도로, 개인은 매도에서 큰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근 수급의 주인이 하루마다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하루 수급만 보고 외국인이 끝났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기관이 들어왔으니 바로 상승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구간에서는 누가 하루 샀느냐보다 같은 주체가 연속해서 움직이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8월 7일 15시 30분 20초 화면에서 매도 금액은 1조 8,194억 2,300만 원, 매수 금액은 1조 5,915억 3,900만 원으로 표시됐고, 순매수 금액은 마이너스 2,278억 8,400만 원이에요. 프로그램이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도 삼성전자는 23만 1,000원으로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받아낸 힘이 있었다는 해석은 가능해요.
하지만 장중 고가 23만 9,500원에서 종가까지 밀렸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버틴 힘은 있었지만 위쪽 물량을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2,054만 6,010주였습니다. 장중 고가와 저가의 차이는 1,500원이었고 종가는 그 범위의 아래쪽에 가까웠어요. 플러스 마감만 보고 강한 양봉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차트를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표시된 최근 최고가는 6월 19일 37만 4,500원이고 최근 최저가는 2월 11일 16만 2천원입니다. 최고가 이후 주가는 크게 밀렸고 최근에는 20만 원 부근에서 반등한 뒤 다시 23만 천원까지 올라왔어요. 현재 주가는 5일선과 11선, 21선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121선 부근에서 버티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61선은 더 위에 있어 중기 저항 부담이 남아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반등의 힘이 약해질 수 있고 121선 부근을 지키지 못하면 아래쪽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 조건은 제공된 화면에서 확인되는 수치만 보겠습니다. 위쪽에서는 23만 5천원 시가와 23만 9,500원 장중 고가를 다시 회복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아래쪽에서는 22만 9천원 장중 저가와 23만 500원 기준가 부근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가격이 평단 아래에 있는 분은 23만 9,500원 회복 여부만 보지 말고 외국인 매도 감소와 프로그램 순매도 축소가 같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비중이 큰 분은 0.22% 상승에 안도해서 물량을 더 늘리기보다 22만 9천원 부근을 지키는지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규로 보는 분도 23만 천원이라는 가격만 보고 서두를 구간은 아니에요. 23만 5천원과 23만 9,500원을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 매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만 오르고 수급이 다시 빠지면 반등의 신뢰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요. 삼성전자는 약한 시장에서 플러스 마감을 지켰고 큰 프로그램 순매도도 받아냈습니다. 이건 분명 무시할 장면이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인 3,986억, 8,700만 원 순매도와 장중 고가에서 밀린 흐름까지 보면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남아있는 자리라서 확인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프로그램 순매도 2,278억 8,400만 원이 축소되는지, 주가가 23만 5천 원과 23만 9,500원을 차례로 회복하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보유해도 평단이 23만 천 원 아래인 분과 높은 가격에서 오래 기다린 분은 대응이 같을 수 없어요. 비중이 작은 분과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도 확인해야 할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0150-5445 1634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먼저 날개라고 정확히 적고 그 아래에 삼성전자 본인 평단 현재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오를까요? 내릴까요만 적기보다 현재 상황을 함께 적어주셔야 어떤 수급과 가격 조건을 우선 봐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150-5445 1634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보유 중이면 삼성전자와 평단, 비중을 함께 적고 아직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규 관찰 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평단과 비중은 댓글에 쓰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댓글에도 날개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외국인 매도 감소, 프로그램 순매도 축소, 23만 9,500원 회복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지 함께 적어주세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23만 천원에서 버텼지만 위쪽 23만 9,500원을 넘지 못했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도 남아 있습니다. 반등을 믿기 전에 가격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삼성전자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분은 마지막으로 0150-5445 1634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숫자를 확인한 뒤 움직이시면 됩니다.